안녕하십니까. 강의하는 김쌤 김민호입니다. 자, 에듀피디에서 계리직을 강의를 1회부터 했죠. 그리고 이제 2021년 1월에 이제 계리직 경채 두 과목 경채가 떴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 강의를 찍을 필요가 있을까? 우리 이게 경채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보는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알 필요도 없기는 해요. 하지만은 이제 경채 관련해서 이제 문의도 좀 있고 이건 뭐냐?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경력이 되시는 분들이 이 시험 관련해서 좀 오해하거나 혹은 카페 블로그에서 좀 잘못된 정보가 돌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정리를 좀 해드려야겠다. 에듀피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가장 빠르게 공무원이 되는 방법 2021년 계리직 자 떴다. 이 계리직 파목 같은 경우에는 공채입니다. 공채 경채는 아니에요. 자 우선은 자 내용을 보자면은 공채와 경채 이렇게 탭들이 있죠. 자, 보통 공채 같은 경우는 세 과목으로 한국사, 우편 및 금융상식, 컴퓨터 일반을 보게 되고요. 물론 이제 기초영어라든지 한자 문제가 나오죠. 자, 그리고 경채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와 우편 및 금융상식 두 과목만 봅니다. 자,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물론 기초영어 한자 한두 문제 나와요. 자, 근데 이게 공고문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누르면은 수험 가이드가 뜨죠. 자, 수험 가이드 내용을 보자면은 저희가 뭐 2016년, 14년 다 있습니다만 너무 오래된 건 자르고 2018년까지 준비를 해봤는데 2021년도 공채와 공채죠. 그리고 2021년도 경채 이렇게 공고문이 크게 두 블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경채 내용을 보자면은 서울지방우정청, 경인지방우정청 등등등등 채용을 전국 단위로 하고 있어요. 물론 주소지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와 있고 자 거기에 보면은 응시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채는 응시 조건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경채 같은 경우에는 응시 조건이 동일 직급 2년 이상의 경력이나 상당 경력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공고일 기준 퇴직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걸 많이들 물어보시고 또 몰라 하시는 분들이 카페 블로그에서 잘못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동일 직급 2년 경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계리직이야. 계리직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뭐 구급 근무를 하다가 뭐 모종의 사유로 퇴사를 했어. 퇴직을 했어. 저 계리직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뭐 로또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만둔 거야. 그러고 나서 한 1, 2년 뒤에 혹은 3년이 경과하면 안 되니까 3년이 되기 전에 계리직 다시 하고 싶다라고 이미 퇴직을 했는데 휴직도 아니고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 있겠어요. 다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컴퓨터 일만 빼고 실무에 도움되는 우편 및 금상식 그리고 한국사 시험 문제를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그러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뭐 많겠습니까? 자,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상당 경력 3년 이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이건 뭐냐면 금융권. 다른 경력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은행이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뭐 국민은행 이런 데서 창구에 앉아 있는 계리원 비슷하게 창구직 그 은행원들이 있죠. 그 실무 업무를 3년 이상 한 사람. 3년 이상 한 사람이 갑자기 이제 뭐 어떤 몸이 안 좋아져서 건강이 안 좋아져서 아니면 또 반대로 로또가 돼서 신한은행을 그만뒀어. 특히 이제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일반 우리 그 은행권에 있는 분들은 이제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있잖아요. 물론 계리직도 실적이 있습니다만은 일반 우리 그 기업인들에 비할 바는 아니겠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실직을 하고 혹은 퇴직을 하고 나서 관련해서 이제 다른 업무를 한다든지 하다가 3년이 안 지났으면 이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비정기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뭐 2년에 한 번 있다, 1년에 한 번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2021년 시험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전 시험은 2018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반인들은 생소할 수 있어요. 시험 과목은 한국사, 우편 및 금융상식을 각각 20문제씩 40분 총 줘요. 쉬는 시간 없어요. 똑같이. 그리고 기초영어 상용 한자 한두 문제 한국사에 이렇게 포함돼서 한자 문제 나오고 우편 및 금융상식의 영어 문제 한두 문제 기초영어 이렇게 나오는 건 똑같아요. 자,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를 이제 카페에서 봤다 해서 에듀피디에 문의하시는 우리 회원분들이 내가 카페 보니까 경력 경쟁은 아무래도 경력자를 뽑다 보니까 우편 및 금융상식이라든지 이런 문제 난이도가 높다 하더라. 공채보다. 그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오시더라고. 자, 재밌는 게 뭐냐면 시험 날짜가 3월 20일, 2021년 3월 20일 똑같죠? 우리 공채도 3월 20일,
경채도 3월 20일 날짜가 똑같은데 이렇게 같은 날짜에 보는 이유는 시험 출제를 똑같은 시험지로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똑같은 시험 문제로. 왜냐면 문제 출제하는 것도 돈이 들거든요. 돈이. 근데 우편 및 금융상식이나 한국사 문제를 별도로 다른 나라의 시험을 본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도 달라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제 우리 우본에서 이제 돈이 좀 드니까 출제 비용이 드니까 같은 날에 봐버리는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무무로 안 바꿨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문제가 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문제의 난이도는 공채와 경채가 똑같다. 물론 2018년도에 봤던 우편 및 금융상식보다는 2021년도에 볼 우편 및 금융상식 문제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건 경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요즘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 일반이 없다 보니까 계리직 준비하셨던 분들 알 거예요. 컴퓨터 일반이 더럽게 어렵거든. 한국사랑 우편 및 금융상식만 본다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는 한 몇 달 공부해가지고 합격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거 단기 속성으로도 합격이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자, 보통 우리가 계리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1회 계리직 나왔을 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막 이렇게 했을 때는 경쟁률이 처음 1회 때는 굉장히 낮다가 점점 올라가서 지금은 거의 만점 가까이 받을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뭐 3개월 만에 안 된다, 6개월 만에 안 된다, 1년 만에 안 된다. 한 2, 3년은 준비해야지 계리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경쟁률이 치열하고 또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 그 경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정기 시험이고 응시 조건이 조금은 까다롭다 보니까 이걸 아는 분들도 없고 경쟁률도 상당히 낮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무슨 소리냐면 제가 파일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 예전에 2018년도 경채 이거 한번 들어드릴게요. 2018년도 경채에 서울지방우정청을 6명을 총 5개 우체국에서 구분 모집을 했습니다. 이거 2018년도 공고문이에요. 자, 공고문은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자, 서울지방우정청에서 경채를 뽑는데 이런 식으로 서울중앙우체국 1명, 마포우체국 1명, 여의도우체국 1명, 송파우체국 1명, 구로우체국 2명을 뽑아서 총 몇 명입니까? 6명이죠. 5개 우체국에서. 자, 이렇게 구분해서 뽑는다는 소리는 원서 접수할 때 이미 내가 어디로 볼지를 골라서 봐야 돼. 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저는 서울중앙우체국 우리 직근처입니다 해가지고 지원을 했더니 1명 뽑는데 여기가 100대 1 되지 않을까요? 1명밖에 안 뽑아 어떡해. 근데 실질적으로 경쟁률이 경채 우리 특히 이 계리직 경채 같은 경우에는 높아봤자 5대 1이야. 아는 분들이 별로 없다니까. 그래서 이 경쟁률 자체가 이거를 조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내용을 좀 보자면은 어디 있을까요? 자, 1차가 서류 전형이에요. 자, 이거를 날짜로 좀 보여드리자면 처음에 원서 접수를 하고 서류 전형을 봅니다. 그리고 서류 전형 합격한 사람이 필기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서류 전형이 무슨 뜻이냐? 면접이 아니에요. 서류 전형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줄 세우기를 안 한다는 거야. 야, 얘가 토익이 몇 점이 있구나. 야, 얘가 실적이 얼마나 좋구나. 야, 얘 계리사도 있어. 보험 설계사도 있어. 이런 게 아니라 경력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계리 공무원으로서 2년 있든지 아니면 일반 금융권에서 그 동일 업무를 했는지 3년 이상 그리고 3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는지만 본다는 거예요. 적부 판결. 이해되시죠? 자, 그거를 한 사람들이 결국 필기시험을 보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경쟁률은 필기시험을 몇 명이 도전했느냐 봤느냐 요게 되겠죠. 자,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계리직 관련해서 2018년 5월 24일 서울 방금 18년 거 봤죠? 왜냐면 21년 거 아직 발표가 안 났으니까.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아까 몇 명 뽑았죠? 1명을 뽑았죠? 서류 전형 통과한 사람이 몇 명? 하나, 둘, 셋, 몇 명입니까? 3명이에요. 그럼 3대 1입니다. 경쟁률이. 자, 그리고 아까쯤에 2명을 뽑았던 데가 구로죠. 구로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3명이 통과했죠? 맞습니까? 하나, 둘, 3명이 통과했죠? 자, 2명을 뽑았는데 3명이 서류 전형 통과해서 필기시험을 봤다는 거는 1.5대 1이라는 거예요. 경쟁률이. 이 3명 중에 2명은 붙고 1명 떨어졌겠지. 상대평가니까.
반대로 우리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5명. 선생님이 1명 뽑는데 5명이 접수했네요. 5대 1이야. 아무래도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금융 메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좀 접수 좀 하셨나 봐. 근데 어찌됐건 내용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경쟁률 자체가 높지도 않고 또 시험 문제의 난이도도 경찰에서 유독 힘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 또 이것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 선생님 카페에서는 안 그런다 그러던데요. 경제 문제 어렵다고 분명히 그랬단 말이에요. 현직 공무원이 그랬어요. 해가지고 할까봐 일부러 우본에서 공개한 2018년도 계리 경채 필기시험 기출문제 가져왔어요. 이게 토시야 문제 문항도 안 틀려. A체형이거든요. 2018년 계리직 공채 기출문제랑 똑같아요. 번호도 안 달라. 그냥 똑같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관련해서 계리직 공채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부를 하시면 된다. 자,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내용으로 봤을 때 공채 준비하는 분들은 야, 나는 경채 준비하니까 이거 뭐 나랑 상관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이거를 또 곡해해가지고 카페에 이런 정보도 돌더라고. 자, 2021년도에 계리직 채용 공고가 떴는데 원래 이제 우리 그 공무원 그 어디에요? 우본 노조 우정사업본부 노조 관련해 가지고 발표했던 채용 인원보다 조금 적어요, 인원이. 실제 공고 나온 인원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이게 뭐 내년에도 시험이 있을까? 내후년에 시험이 있을까? 막 그렇게 막 시험 인원이 좀 줄었네. 어떡하면 좋아? 이제 적게 뽑을 건가 봐. 근데 이게 완전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 꽤 괜찮은 숫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막 걱정도 하는 분들이 요번에 경채 뜨니까 야, 이거 봐라. 인원이 부족한 걸 이제는 경채로 뽑을 건가 보다. 이제는 공채 안 뽑고 경력자 있는 사람만 뽑을 건가 보다. 그래서 이제 더러운 세상 경력 없으면 이제 들어갈 수도 없어 공무원이 막 이런 내용도 나오더라고. 근데 이 내용을 좀 들여다 보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2018년에도 그렇게 뽑았잖아요, 그죠? 2018년도에 똑같아. 2018년도에는 특히나 공채 공고문이나 이럴 때, 자, 이제 올해를 마지막으로 시험이 없거나 있더라도 최소 인원을 뽑습니다. 이런 발표가 났었단 말이에요. 2018년도 서울시 공고문 보자면, 서울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맨 위에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공고문 맨 밑에, 공고문 맨 밑에 내려가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자, 자, 여기 있죠. 향후 우정구급 우정서기보 계리는 공개 채용 시험은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최소 인원으로 실시되거나 실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고선 갑자기 경채 떠버리니까 우와, 시험 앞으로 이제 계리직 없어지는구나. 우와, 이제 계리직은 이제 경력자만 채용하나 보다. 그러는 거야. 자, 근데 재밌는 게 뭡니까? 계리직 공고 나왔을 때 2018년도 공채 경채 보고 나서 2019년도에 연년 채용했잖아요. 연년 채용. 보이십니까? 그죠? 그래서 공채 준비하는 분들도 야, 경채랑 나랑 상관없구나. 앞으로는 경채보나 보다 계리직 시험 뭐 2022년이든 2023년이든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얘기가 카페에 돌더라도 여러분들이 계리직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공부하는 분이라면 꾸준히 공부한다면 관련해서 채용 TO는 우리가 뭐 뽑는다 안 뽑는다가 아니라 뽑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채용 인원이 적으니까 19년도에도 뽑을 가능성이 뭐 2022년도에도 연년 채용할 가능성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는데 뭐 우리끼리는 좀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발표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왜냐면 아직 2021년도 시험 보지도 않았는데 그거에 집중하시고 관련해서 뭐 모르겠어요. 올해 한 말 정도 되면은 이제 가시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나오니까 그때 이제 발표를 제가 또 따로 드릴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게 생각을 하자면 요번 공채 보시는 분들 중에 한국사, 우편 및 금상시 컴퓨터 일반 준비하는 분들 중에 경력이 되셨던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미 내가 신한은행에서 한 5년, 6년 근무 경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민간 기업 관련해서 좀 금융권이긴 합니다만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퇴사를 하고, 그래, 공무원에 해당하는 계리직을 해보자. 그래도 배운 게 이쪽이기 때문에 평생 했던 일이 이쪽이기 때문에 내가 계리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 우편 및 금융상식 어느 정도 상식이 이미 있는 분들 중에 경채가 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실경쟁자 중에 몇 명은 또 빠져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경력자가 없던 사람들이 우리는 왜 컴퓨터 알바 계속 보는 겁니까? 이런 이제 조금 그 안 좋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면은 어떻게 보면 실경쟁자 중에 실무 경력이 있는 분들 빠져나갔네. 야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계리직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채를 준비하는 분들 중에 이런 거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그래 내가 경채를 준비할 건데 경채 관련해서 만점 프리미엄 패키지가 있고 경채 단기 속성 과정이 있는데 과연 뭔 차이냐? 그러니까 뭐 쉬운 얘기를 드리자면은 뭐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좀 될란가 모르겠는데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경우 있어요. 아까 구로 봤죠? 구로 막 1.2대 1 막 이런 거. 실질적으로 이제 합격자 발표를 보게 되면은 과락은 넘어야 되니까 미달이 나오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한 명을 채용하는데 어떤 우체국에서 서류 전형 통과한 사람이 한 명일 때도 있어. 그죠? 그리고 어떤 분들이 준비할 때, 물론 공부할 때 고득점을 맞으려면 경채 만점 패키지를 공부해야겠지.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공부를 이제 서류 전형까지 발표가 났는데 한 명이야. 근데 나가 시간은 없어. 공부는 아직 안 했어.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빨리 그래 나 60점만 넘자 해가지고 하는 분들은 이 경채 단기 속성만 해도 충분합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빵점부터 한 70점까지 만드는 게 특히 컴퓨터 일반을 제외하고 한국사랑 우편 및 금융상식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아무리 난이도가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내용적으로 조금 글쎄 모르겠어요. 허화실 정도 되겠네요. 우리가 계리직 관련해서 경채 관련해서 잘못 떠들고 있는 정보라든지 야 이제 공채가 없어지고 경채가 되나 보다 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로 좀 현혹되지 마시고 뭐 매마다 좀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유독 계리직이 좀 심해요. 이런 게. 하지 마시고 공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또 열심히 공채 준비하시고 경채 준비에 기회가 오신 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컴퓨터 일반이 없다 그러면은 뭐 모르겠어요. 뭐 공채도 솔직히 3개월 만에 공부해서 합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이 경채 관련해서는 글쎄요. 이게 좀 용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사와 컴퓨터 일반 30일간 정말 뭐 속된 말로 빡세게 공부하는 분들 중에 한 70점 이상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련해서 좀 용기를 내시고 뭐 모르겠어요. 뭐 에듀피디를 수강해라 뭐 이런 내용보다도 어디서 공부를 하든지 간에 정확한 내용으로 좀 공부를 하셔라. 여기까지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 길었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공무원이 되는 길 꿈으로 가는 길 에듀피디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